네, 2021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도의 최재형, 사냥꾼 윤석열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쏟아지는 지지는 비판적 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비지라고 흔히 약칭하죠. 과거 YS, 김대중, DJ, JP 그리고 노태우 씨가 붙었던 1로 3긴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씨를 지지한 세력들이 비판적 지지, 비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비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씨가 경기 강원지사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최재형이 출마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공직윤리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죠. 두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6월 28일 날 화요일 감사원장에서 사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초가 아마 임기 만료, 임기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반년 앞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마 정치 뜻,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날 29일 날 같은 선언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측 관계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날 청와대에 사의를 전하고 감사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또는 기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안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최재형 씨는 여권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장 직무를 더 이상 하기 어려워서 사퇴한다. 이렇게 설명할 거랍니다. 정치에 나선다라는 건 밝히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다면 그 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게 이 최재형 씨는 정도를 걷는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씨도 지난 3월에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 선거에 나선다고 하면서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최재형 씨가 정도를 걷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그 요소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4월 월성원전 1호기 감사가 한창일 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매우 방해를 했었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감사 결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3번이나 열었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최재형 씨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감사원 관계자가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사퇴하는 것도 감사원장 직무와 관련해서 그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금방 최문순 강원지사가 윤석열 최재형을 비난한 것은 대권 열기가 야권에 쏠려 있다는 얘기죠. 차기 대권의 향방은 이재명 씨가 있지만 야권이 좌우합니다. 홍준표 등이 참여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여권의 대통령 후보 결정보다 훨씬 뜨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재형 씨에 대한 세평은 매우 좋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듬직하다. 흠이 없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게 정도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사원장 하면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신을 지켰죠. 김호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제청해달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죠. 검찰 출신은 감사위원회에 오지 않는 게 맞다라는 그 원칙으로.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감사원에서 감사해보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며 고집스럽게 검찰에 넘긴 것도 보게 되면 이분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 직분에 상당히 충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해 준 거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를 표하고 인정을 하지만 감사원장이 해야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라는 청와대의 요청.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검찰 출신은 감사위원으로 오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라면서 끝까지 거부한 것이 상당히 자기 직분에 충실한 거죠. 대통령은 내가 임명했으니까 너는 내 뜻대로 따라와 하고 인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법치를 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시민국가고 공화국이라면 법치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걸 많이 무너뜨렸던 게 문제죠. 박범계, 추미애라고 하는 두 걸출한 걸물을 보시면 되고 이인영이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을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조금 그와는 다릅니다. 그도 정도를 안 걸었다는 건 아닌데 정도를 걷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특징이 헌터, 사냥꾼 특징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숲을 속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거기서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스나이퍼는 활동을 하죠. 맹수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직접 수사, 요즘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제한받는데 직수를 하게 되는 검사들은 수사의 기획은 본인이 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수사관들을 보내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오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조사해 오게 합니다. 수사관들을 되게 수족처럼 부리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듣기보다는, 물론 듣긴 듣겠지만은 주로 본인이 기획을 다 합니다. 윤석열 씨는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던 수사관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터 스타일, 사냥꾼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 씨 측근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도 모르겠다. 윤석열이 혼자 다 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기 결정권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훈 대변인을 임명했다가 바로 경질한 게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물론 이 대변인이 성급하게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한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를 해임해버리면, 그렇다고 그가 없는 걸 만들어 한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한테, 윤석열 씨한테 직언할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한 말을 듣고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결국은 언론과 정치인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검찰 출입 기자하고 정치부 출입 기자들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검찰 출입 기자들은 검찰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검찰 출입 기자들은 뉴스를 만드는 소스가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검사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하면 그거대로 의견을 들어줍니다. 정치는 다르죠. 정치는 뭡니까? 넘겨짚고 하는 거잖아요. 바둑 둘 때처럼 네가 이럴 거니까 내가 이렇게 포석을 딱 두는 거잖아요.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둔 거는 이렇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액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수꾼인 기자가 딱 봐도 요때는 요걸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재미없어 하죠. 네. 그걸 나중에 기자들은 그 정치인이 실기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신문을 보면서 정치를 합니다. 대개는. 선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국민들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기간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을 제때 천명해 주거나 기자들이 예상도 못한 것을 빵 터뜨리면서 기자를 끌고 나갈 때 그러면 기자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검찰 기자하고 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 세계에서는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정치인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뻔한 일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검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자를 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기자들이 원할 때 이건 쓰지 마세요 하고 백브리핑 하듯이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주변인들이 그가 모든 것을 한다면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안보와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분들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법조계 인사 중심이고요. 윤석열 씨는 대장 노릇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익숙하고. 연수원 시절 때도 그의 별명은 총장이었다 그러죠. 총각대장. 연수원생 본 거 다 술 먹는 데 썼대잖아요. 약간 허풍도 있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근데 그는 검찰총장을 할 때는 전국의 자기 검사들은 믿어줬거든요. 근데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는 주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 최고의 지도자라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적폐 수사를 할 때처럼 문재인 세력도 쳐달라, 그런 뜻에서 지지하는 거죠. 추미애 씨와 다툴 때,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탄압할 때 강력한 맷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문재인 정권을 저 386 엉터리들을 제압할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이를 보여준 가장 좋은 증거가 추윤 뱉을 때 윤석열 씨가 있던 대검에 배달된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화환입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씨는 참 약점도 많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최순실이 한 것까지도 박근혜가 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것. 이렇게 되면은 뭐 아들이 한 잘못은 아버지가 경제 공동체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거는, 그를 제외하고는 이 악독한 문재인 세력과 586 세력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라서 중간에 장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장하고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둘 간의 싸움이 됩니다. 문체 배틀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서로가 피하죠. 그래서 문체 배틀은 크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사이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대신했기 때문에 추윤 배틀이 벌어졌지만 여기는 없었죠. 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때는 꽤 치열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원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근데 대검의 관계가 훨씬 더 많았죠. 이건 국민들이 윤석열 씨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정치 구경꾼 입장에서 관심은, 윤석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특히 그중에 지식인들이 윤석열에게 쏟고 있는 비판적 지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게 궁금합니다. 친박 세력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던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텐데, 그런 비판이 높아지면 비판적 지지는 와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야권은 뭐 망설이지 않고 최재형 씨를 대안으로 택하겠죠. 윤석열 씨는 판만 이끌어준 견인마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씨가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막 터져 나오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비판적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검증을 받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이나 사과를 끝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사를 받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의 약점인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걸 끊어내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용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자칫 이게 늦어지면요, 지금 9월 달인가에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겠다, 연기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먼저 후보를 결정하는 쪽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죠, 대부분. 그걸 참고해야 될 겁니다. 자, 헌터, 윤석열, 중지를 모을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공은 정직한 최재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정직한 최재형 대 헌터, 윤석열의 경쟁. 이게 7월의 정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누가 더 나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